네. 이번에는 발성교수법의 정의와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원래 이게 제가 유료로 진행하는 강의 내용인데 맛보기 정도로 최대한 간략하게 큰 틀만 잡을 수 있도록 한 10분 내외로 컷해서 압축적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일단 교수법, 페다고지라는 말은 이제 사전에 보면 학문이나 기회를 가르치기 위한 체계적인 지식과 기술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전에 보면.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근대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하고 그 성과를 체계화하여 정리한 학문이라고 백과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위에는 국어사전이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근대 과학적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근대 과학적 방법, 그 다음에 가르치기 위한 체계적인 지식과 기술. 그래서 교사를 위한 학문이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발성교수법. 즉 노래를 잘하는 방법이 아니라 노래 잘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노래 잘하는 거와 남을 잘하게 가르치는 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말한 거 근대 과학적 방법이라고 있는데 이건 이제 근대 과학이라는 거는 우리 중학교 때 배우는 과학적 내용, 즉 가설 설정, 그것이 맞는지 실험하고 가설을 검증하고 그리고 그게 잘못됐으면 다시 가설을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는 작업들, 그리고 그게 체계화돼서 정리되는 이런 과학. 음, 과학 과학이라는 게 이과 계열만 있는 게 아니죠. 인문과학도 있고 다 있죠. 사회과학도 있고요. 그런 내용들, 이게 이제 제가 그냥 정의하는 게 근대 과학적 방법이라는 게 제가 정의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가물가물한데 정확하게 하면 교육학적으로 18세기 정도일 거예요. 아마 18세기부터 교육학이 무엇인지, 페다고지라는 학문 자체가 저희 그 대학에 보면 교육학과가 있죠. 교육학과처럼 교육 자체에 대한 이런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확립된 정의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를 수 없다라는 것,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논리적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발성 교수법의 종류는 첫 번째, 자기 경험 중심. 이게 이제 노래 잘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예예요. 아직까지도 한국에 많은 코치들이 이 경우에 머물러 있어요. 즉, 자신이 목소리를 발전시킨 개인적인 경험에 의존하고 있어요. 이론적 기반은 거의 없으며 있더라도 단편적인 몇 가지 단어 위주의 이해와 표현에 그치는 경우가 많죠. 어디서 뭐 아포지오, 뭐 끼아로스크로, 뭐 두성, 흉성 이런 걸 하나 들어오면 그것만 계속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경우가 많죠. 다음에 두 번째, 한두 가지 이론을 중심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람. 이런 경우도 국내에 굉장히 많죠. 특정 학파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어요. 뭐 SLS가 대표적이었을 것 같고요. 네. 그 특정적 커리큘럼과 이론적 배경에 국한되어 있으며 그것을 맹신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칫하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오류에 빠지기 쉽죠. 이건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건데 여관 주인이 길을 가던 그 숙박객들을 괴물이었는데 숙박객들을 침대에 눕혀서 침대보다 다리가 길면 다리를 잘라서 죽이고 침대보다 다리가 짧으면 다리를 늘어뜨려서 죽이는 그런 오류를 말하는데 이게 이제 논리적 오류를 이야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알고 있는 논리에 상황을 끼워 맞추는 그런 상황을 말해요. 음, 현실을 그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자, 제일 올바른 경우 특정 학파에 국한되지 않고 폭넓은 논증 과정을 이미 거친 경우, 올바른 발성 교수법이라면 역사적인 측면과 과학적인 측면 모두에 대한 고민과 관찰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요구 조건을 둘 다 만족시켜야 한다. 그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데 또한 다른 이론과 교사에 대한 열린 자세와 존중이 필요하다. 본인이 엄청나게 석학 인고티체 정도가 아닌 이상 본인이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공부한 게 범위가 한정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언제든지 틀릴 수 있고 만약에 논쟁을 하더라도 내가 무조건 옳아라는 입장을
견지하기보다는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내가 배운 이러한 논문, 이러한 논문, 이러한 책,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비추어 볼 때 나는 이게 더 맞다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접근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무조건 사이비 교주처럼 자기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잘못된 자세, 기본적인 학문의 자세가 아닌 거죠. 어, 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번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5분 정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역사를 알아야 되는가? 로켓을 만들 공학자가 각종 기초 수학 공식을 연구할 필요는 없죠. 무슨 말이냐면 로켓을 지금 당장 만들어야 되는데 근해 공식,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하고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쓰면 돼요. 증명되었기 때문에, 폭넓게 쓰이기 때문에. 발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후두의 높낮이에 대한 논쟁, 다음에 입의 모양에 대한 논쟁, 호흡에 대한 논쟁. 이게 현대에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과거에도 수차례, 수십 차례 반복되었던 논쟁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고찰을 하고 결론을 내리고 토론을 하려면 그러한 맥락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가 있고 거기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드는 연대표인데 대체적으로 뭐 이러한 역사가 있어요. 세기별로 한번 살펴볼 건데 뒤에서 17, 18세기는 벨칸토 황금 시대라고 해서 카스트라토 중심의 시대였고요. 그다음에 19세기에 들어오면서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예, 근대 과학적 요소가 발성 교수법에 접목이 되면서 유명한 교사들이 일어나요.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발성 교수법에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 담론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고요. 자, 17에서 18세기는 벨칸토 시대라고 해서 성악의 황금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음악의 스탈피, 상업적 음악이 등장하게 됐고요. 오페라라는 게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카스트라토의 시대예요. 당시 그리스 신화 중심으로 오페라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인간이 아니라 뭔가 이지적이고 신적인 존재처럼 보일 수 있는 카스트라토의 목소리와 신체, 카스트라토는 호르몬 때문에 키도 굉장히 컸다고 하죠. 얼굴도 희고 늘씬늘씬하고, 네, 그런 카스트라토의 시대예요. 버투소라고 하는 3옥타브를 넘나드는 파리넬리와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발성적으로 굉장히 이전에는 다성부 음악이었어요. 근데 이제 독창이 들어서게 되죠. 그러면서 화려한 기교를 뽐낼 수 있는 그런 음악이 등장하게 됐던 거죠. 19세기는 근대 과학이 확립되면서 이게 발성교수법에 접목되면서 발성교사가 난립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뭔가 권위자들, 뭐 포르포라라든지 뭐 파리넬리라든지 이런 유명한 권위자들을 중심으로 학파가 형성되는 경향을 보였다면 이때는 마뉴엘 가르시아 2세 이후로 후두경이 발견되게 되면서 누구나 다 성대를 관찰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경향이 있게 되냐면 내가 관찰해 보니까 내가 본 건 그게 아닌데 그게 올바른 경우이라는 전제도 없는데,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발성교사가 막 난립하게 되고요. 그리고 성구도 이전에는 이성구 이론 중심이었는데 세 가지 성구나 혹은 그 이상이 등장하게 돼요. 그리고 남성의 드라마틱 테크닉에 대한 요구가 일어나게 돼요. 네, 그래서 베리즈모 오페라가 되고 도디페토 하이시를 굵은 흉성이 가미된 소리로 이렇게 이제 소리를 내게 되죠. 그리고 호흡과 공명에 대한 강조가 드라마틱한 테크닉이 등장하면서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유명한 이제 학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마뉴엘 가르시아예요. 마뉴엘 가르시아 2세는 아버지는 로시니가 사랑한 테너였고요. 본인은 바리톤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목소리를 혹사하고 은퇴하다가 은퇴를 했어요. 그러면서 파리 콩세르바토아 교수에 재임하게 되고 그의 제자들도 유명하죠. 그래서 이론 및 논란거리라는 부분인데 일단 후두경을 발견해가지고 성구에 대한 정의를 내려요. 특별히 후두 성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이때는. 예, 그리고 쿠페데라 글로테 성문을 강하게 스트라이크 어택한다라는 게 이게 논쟁거리가 돼요. 다음에 팔세토를 흉성과 두성의 사이에 집어넣음으로써 논쟁거리가 돼요. 다음에 람페르티. 그래서 마뉴엘 가르시아 이사 같은 경우에는 근대 발성교수법의 아버지, 후두경으로 처음으로 성대를 관찰한 사람. 람페르티 같은 경우에는 람페르티스 S가 붙어있다는 건 복수란 뜻이죠. 부자를 말해요.
그래서 이탈리아 가창 전통, 구두로 내려주는 뭐 끼아로스쿠로, 뭐 아포지오 등등의 용어들을 집대성한 사람이에요. 밀라노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요. 이 사람이 세계적인 어, 가수들이 지금으로 따지면 뭐 파바로티 같은 사람들이 막 2, 30명씩 배출되는 그런 놀라운 학교였죠. 그다음에 20세기에 들어오면서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죠. 뭐냐면 시대적 배경, 음향 장비가 등장하게 되면서 큰 목소리가 그다지 필요 없게 되고, 그리고 전통적인 클래식 음악을에서 벗어난 팝 뮤직, 그다음 뮤지컬이 등장하게 돼요. 그러면서 벨트와 같이 기존의 가창 목소리에 대한 관념을 탈피하려는 시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발성적 교수법에 대한 보편적 담론이 또 형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금씩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누구나 다 공부를 조금만 한 사람이라면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 담론이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교과서에서 1990년대만 해도 교과서에서 제일 많이 쓰이던 책들이 출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리차드 밀러, 랄프 에프먼, 윌리엄 버나드, 바바라 도시어 같은 그런 책들이 등장하게 되죠. 다음에 음성학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등장하게 되는데요. 예, 음성학자는 대표적으로 이제 준투버그, 싱어스 포먼트 6배 법칙을 제시한 사람 유명하고요. 티체, 인고 티체 워낙 유명하죠. 지금 현재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음성학자. 그다음에 사탈로프 같은 경우에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입니다. 그다음에 세스릭스, 비오페라 음악에도 발성 전문가, 발성 교사들이 등장하게 돼요. 음, 대표적인 게 이제 세스릭스, 그다음에 조 에스틸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스릭스는 뭐 거의 요 계통에서 수천 명의 세계적인 팝스타들이 등장했고요. 조엘 스틸은 벨트라는 창법을 음지에서 양지로 꺼낸 사람입니다. 이전에는 벨트 하면 안 된다 했는데 조엘 스틸이라는 사람이 이제 벨트도 건강할 수 있다라는 걸 밝혀줬죠. 그리고 벨칸도 시대 때 잃어버렸던 성구 개념을 코넬리우스 리드라는 사람이 다시 찾아내서 확립했어요. 음. 그래서 성구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코넬리우스 리드를 굉장히, 그런 학자들은 코넬리우스 리드를 굉장히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21세기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시대에는 어쿠스틱 임피던스라는 게 등장하겠어요. 자, 성대가 엄청 빨리 움직이죠. 뭐 1초에 1000번 이상도 움직입니다. 이전에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로 싸웠어요. 신경 흥분설과 음향 근탄력 공기역학설이 싸웠는데 두 개 다 오류가 있었죠. 그래서 서로 공격을 했는데 그때 그게 아니고 그 힘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은 어쿠스틱 임피던스다, 특히 이너턴스의 힘이다라고 이렇게 입증하면서 게임을 정리해버린 사람. 그리고 잉고 티체는 그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폭넓은 부분에 대해서 별의별 논문들이 다 있어요. 읽어본 만한 논문 찾아보면 한 절반 정도는 잉고 티체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키네스테지아, 이거는 이제 우리들이 신체적으로 느껴지는 감각을 막 이제 경험적으로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 비과학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비과학적 방법도 있고 과학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과학적인 방법만 추려보자, 즉 음향학적이라든지 그런 과학적으로 입증 가능한 내용들만 추려서 따로 발성 교수법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사용해보자라고 나온 개념이 키네스테지아, 운동감각이란, 이 단어 자체는 운동감각이라는 뜻인데 키네스테지아가 등장하게 돼요. 네. 요 보어, 그다음에 보즈만, 이런 사람들, 요 사람이 어, 틸토스톤, 버와, 그리고 오른쪽이 켄 보즈먼입니다. 다음에 실용적 음향과학, 음성 음향학이 등장하게 돼요. 자, 음성 음향학 기존에도 존재했어요. 이미 심지어 19세기 헬르몰츠 시대 때부터 배음과 포먼트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싱어스 포먼트에 대한 개념도 등장했고요. 그런데 노래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 와닿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확 와닿기 시작한 게 21세기 들어서입니다. 도널드 그레이 밀러라는 이 사람과 켄 보즈먼이라는 이 사람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음향 성구의 개념도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뇌과학이 발전하게 되면 운동과학, 운동 스포츠 심리학 뭐 이런 식으로 연관이 되면서 가창 테크닉을 습득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발성교수법이라는 거는
음악, 역사, 해부구조학, 근육생리학, 음성음향학, 운동심리학, 신경생리학, 발생학 등등 굉장히 넓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엄청 깊게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박학다식하게 얇을 박자에 넓을 박자이긴 하지만 얇을 박자에 상대적으로 조금씩 굉장히 넓게 아우르고 있는 학문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